미 공화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10년 동안 이끌어온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터키 쿠데타 실패에 대해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세속화를 지킨 것과 반이스라엘 정권 유지에 대한 환영으로 분석됩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현지 시간 14일 유럽 내에서 빈말하는 테러에 맞서려면 이제 유럽인들도 이스라엘인들처럼 공포를 내면화해 보안을 강화하고 테러와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이 이번 대선에서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10년 동안 이끌어온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초 클리블랜드에서 회합한 공화당 정강위원회는 그동안 미정부 중동 정책의 근간이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두민족 두국가 해법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의 합법성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정강에서 언급이 없었던 예루살렘 문제도 분리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못 받고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의 군사 우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과 투자 철수, 경제 제재 등 국제사회의 이른바 BDS 운동을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반유대주의로 규정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 간의 협상을 통한 중동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확보 모색을 지원한다고 규정해 그동안 기본 노선으로 택해왔던 두민족 두국가 해법이 정강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이파일 관계를 근본적 방안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강은 또 이스라엘이 언론 및 종교 자유가 허용된 중동의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는 미국주의의 표현이며 양국 관계 증진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을 비난하는 조항을 담지 않은 샌더스 측의 요구는 힐러리 클린턴 측에 의해 거부됐으나 두 국가 해결안을 향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국경 인정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독립과 주권, 존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의 종식을 촉구하고 2년 전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파괴된 가자 지구의 재건을 지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친이스라엘의 진영으로부터 중동 정책에 관해 세일즈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유대계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친이스라엘 노선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정계 내 친이스라엘 인사들조차도 이번 공화당 정강이 상상을 넘는 수준의 친이스라엘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현지 시간 17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전화해 쿠데타 진압을 축하했다고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터키의 국정 정상화를 축하한다며 현 정권에서 터키가 안보를 강화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터키 국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테러 진압 당일인 지난 16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레바논의 거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환영했습니다. 가자 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도 주민들이 모여 터키 국기와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자는 우리를 지지해준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2010년 5월 가자 지구로 향하던 터키 민간 9호선 마비 마르마라호를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공격 납포한 사건 이후 터키는 시오니즘에 맞서는 대표적인 아랍 국가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도시 시돈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터키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것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터키 국기를 흔들며 에르도안 대통령과 그의 정부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북부도시 트리폴리에서도 터키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지지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빈발하는 테러에 맞서려면 유럽인들도 이스라엘인들처럼 공포를 내면화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14일 프랑스 니스 테러 직후 이탈리아 일간 코리엘의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잇따른 테러는 모두 내부에서 자행된 내전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나라 사이의 장벽을 높이는 것은 테러에 맞서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타 총리는 이어 이제 테러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관건은 유럽이 안보 시스템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며 유럽은 이제 이스라엘처럼 테러와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지난 3일 이스라엘 공공안보장관의 페이스북이 테러 선동을 방관한다는 비판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숨진 이스라엘 희생자 가족들이 페이스북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5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T 전문 외신 엔가젯은 현지 시간 11일 이스라엘의 시민법률단체 슈라트 하딘의 변호인 니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페이스북은 하마스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하마스를 지원했다며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트너는 하마스는 페이스북을 테러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 테러에 희생된 미국인 5명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은 지난 10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그 내용에는 하마스는 테러와 관련 지시사항과 전술을 공유하고 시위를 일으키는 시간, 장소 등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페이스북을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은 최근 폭력, 혐오, 테러리즘, 증오 발언 등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8일 시리아에서 날아온 무인기를 향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발사했지만 요격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리아 영토에서 날아온 무인기 한 대가 이스라엘 영공 4km 내부까지 진입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2발과 전투기 한 대가 출격해 공중에서 미사일 한 발을 각각 발사했지만 무인기를 요격하지는 못했으며 해당 무인기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채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떤 종류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입했는지와 누가 조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한 가지 가능성은 러시아제 무인기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날에는 시리아 국경 근처 골란 고원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이스라엘 병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